안녕하십니까? 이슈이스타 시간입니다. 이런 걸 보고 노망이라고 해야 하는 걸까요? 바이든이 미국의 가스값 폭등 사태와 관련해서 미국민들이 화석연료와 결별하는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자화자찬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이든은 어제 일본 후미오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가스값 폭등에 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가스 문제에 관해서라면 우리는 믿을 수 없는 변화의 순간을 겪고 있다. 이게 지나가면서 세계는 더욱 강하고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건 그냥 현재 미국의 사상 최악의 가스값 폭등세로 고통 겪고 있는 미국민들은 내몰라라 하고 그냥 가스값 폭등세를 그냥 나라에 좋은 일이라고 얼렁뚱땅 넘기려는 아주 어이없는 레토릭입니다. 이게 바이든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 일부에서 국민에게 내밀고 있는 오리발인데요. 지금 미국의 가스 가격이 어느 정도냐면요. 캘리포니아주 평균이 $6를 넘어섰고 뉴욕은 $4 93센트, 이곳 버지니아는 $4 46센트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주 평균이고요. 각 주마다 비싼 곳은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6.5, 이곳 버지니아는 $5를 넘은 곳도 있습니다. 대통령 시절 막바지, 그러니까 코땡 사태 초기와 비교하면 2배가 넘은 겁니다. 2년 만에 가스값이 더블됐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거 하나로도 민주당 정권은 아웃돼야 하는 건데 이걸 미국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저런 소리는 정말 두고 넘길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경제 폭락이 예견되는 가운데 바이든은 모든 걸 코땡 사태, 푸틴의 야욕, 정유사의 횡포로 돌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건 털끝만치도 인정 안 하고요. 다 이 세 가지로 얼버무립니다. 그렇다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요. 정유사 횡포 막겠다고 한 게 벌써 6개월인데 오히려 가스값은 더 뛰고 있고요. 푸틴의 우크라이나 점령 야욕은 심판받아야 한다고 3달 동안 떠들었는데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미국 경제만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고 러시아 루블화와 경제는 처음에 흔들렸다가 이제 더욱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돕겠다고 러시아 막겠다고 온 세계 경제가 대공황 직전으로 내리막길 하는 모양새인데요. 참 대단한 바이든이십니다. 그리고 코땡 사태요. 이제는 웃기지도 않습니다. 천문학적 $10조 이상 퍼붓고 더 이상 뭘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나돌고 있는 오미땡땡 변이는 정말 말 그대로 독감 수준인데요. 이거 잡자고 지난해 말부터 아주 쌩난리 피웠던 거 생각하면 바이든 놈의 정권이 일부러 미국 경제 망치려는 수작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까지 들게 합니다. 또한 미국민들에게 혜택은 주기는커녕 우크라이나 지원 위원 $400억 척척 진행해서 퍼주고나 있고요. 경제 얘기가 구독자님들에게 좀 인기가 없는 거는 아는데 정말 미국 경제 얘기 안 할 수가 없고요. 할 때마다 정말 스트레스도 엄청 받고 바이든에 대한 원한도 깊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 취임하자마자 실시한 행정명령, 그러니까 미 중부를 관통하는 키스톤 엑셀 파이프라인 사업을 중단시킨 것만으로도 하루에 80만 배럴씩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흘러들어오던 원유를 막아버렸죠. 바이든이 가스 폭등 사태로 미국의 비상비축 원유 방출한 게 총 100만 배럴 정도랍니다. 그놈의 행정명령 없었으면 하루 반나절에 미국이 확보할 원유의 수준밖에 안 됩니다. 애시당초 그런 행정명령 없었다면 푸틴이 원유 수급 문제가 미국의 약점이란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고 그럼 우크라이나 전쟁은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또 만약 전쟁이 일어났더라도 가스값은 지금의 5, 6불이 아니라 $4 정도 수준으로만 높아져 있겠죠. 이것만 봐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지금 미국 경제의 몰락은 순전히 바이든 탓, 민주당 정권 탓인 겁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미국의 경제적 몰락, 우리들이 고통받는 원인은 바이든 때문인 겁니다. 땅땅땅. 자, 이제 좀 속 좀 가라앉히고요.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우크라이나 소식인데요. 전쟁이 3달을 넘어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영웅으로 칭송받았던 젤렌스키의 추악한 면모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법원이 23일 현재 러시아에 망명 중인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명령을 내린 건데요. 이 사람에겐 반역 혐의가 적용됐다고 합니다. 러시아에 망명한 사람을 뜬금없이 반역 혐의로 체포라뇨. 우크라이나 법원은 대표적인 친러시아 정치인인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러시아 흑해 함대의 크림반도 주둔을 연장하는 이른바 하르키우 조약을 맺은 것이 반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하는데요. 법원은 2017년 종료될 예정이던 주둔 기한을 2042년까지 25년이나 늘렸다는 주장입니다.
크림반도는 2014년부터 러시아의 무력으로 병합된 상태로 약소국이던 우크라이나의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은 당시의 조약으로 러시아와의 평화를 이루려 했는데 반역이라는 혐의를 받은 겁니다. 그럼 그때 전쟁했어야 한다는 소린가요? 자, 이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두 차례 총리직을 거쳐 대통령까지 지낸 정치인입니다. 친러 성향으로 분류되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방에서 태어났고요. 2m에 달하는 큰 키가 풍기는 강인한 이미지가 인상적입니다. 코미디언 출신인 젤렌스키의 경력과 이미지 면에서 비교가 되죠. 야누코비치가 친러시아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러시아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나고 자라 우크라이나를 할 줄 몰랐지만 2002년 러시아와의 연대를 중시하던 레오니드 쿠치마 당시 대통령에 의해 총리에 지명되며 중앙정치에 입문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애시당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국이 겪은 6.25와 대입하며 감정이입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시츄에이션이 전혀 다르고요. 우크라이나 동부 일부는 러시아 말하는 사람들이 자치하는 나라고 애시당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이 지역을 말 못하게 탄압한다는 명목으로 우리에게 넘겨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은요. 실제로 2004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지를 등에 업고 우크라이나 대선에 출마해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부땡 선거를 주장하는 이른바 오렌지 혁명 시위가 일어났는데 아하 하고 그때 사건이 떠올리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 오렌지 혁명으로 대법원의 선거 무효 판결로 다시 치러진 선거에서 결국 독살 소동의 주인공 유셴코에게 패했습니다. 하지만 2년 뒤 총선에서 야누코비치가 이끄는 당이 승리해 다시 한번 총리에 오르며 정치 생명을 이어갔고 2010년 대선에 출마해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명실공히 친러시아 국가였고요. 그게 당연한 시대의 흐름이었습니다. 취임 2달 만인 2010년 4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 흑해 함대의 크림반도 주둔을 2042년까지 연장하는 하루키우 조약을 체결한 것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른 거였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는 2013년 여론의 압력으로 이와 우호 협정을 맺으려 했다가 불과 며칠을 앞두고 협정을 철회하고 푸틴의 국가적 지원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시위가 벌어지고 강경 진압으로 맞서다가 일부 시위대가 사명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그런 야누코비치를 탄핵하고 그는 이를 쿠데타라고 비난하며 도주했고요. 푸틴 정권의 도움을 받아 러시아로 망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법원은 민간인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 2019년 야누코비치에게 국가 반역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했지만 그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야누코비치는 망명 후 외신 인터뷰에서 푸틴이 나를 살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젤렌스키가 지금 전쟁 중에 이런 야누코비치에 대한 체포명령을 내린 이유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점령하거나 항복받는다며 야누코비치를 새로운 대통령으로 세울 가능성이 짙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우크라이나가 국력 차이로 결국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젤렌스키가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야누코비치 스스로도 여러 인터뷰에서 나는 여전히 국민들의 자유선거로 뽑힌 우크라이나의 합법적인 대표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로 망명한 이후 현재 그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로 러시아 혹은 친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에 체류할 것이라는 추측만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만 들으면 답답합니다. 애시당초 벌어지면 안 됐을 전쟁입니다. 저희가 우크라이나 소식 이대로 간다면 전쟁 난다라고 바이든과 우크라이나의 유착 관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밖에 없는 정황을 지난해 11월부터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예상이 맞아 떨어졌었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 예상해보면 우크라이나는 결국 러시아에게 동부만 내줘도 됐을 거 결국 완전 항복하고 말 겁니다. 대규모 난민 사태 벌어지고 젤렌스키는 미국으로 망명 와서 재벌처럼 평생 살 것 같고요. 미국이나 서방은 경제 때문이라도 벙어리 냉가슴으로 푸틴에게 굽신대며 세계의 신냉전 상황을 이용하고 즐겨댈 겁니다. 그렇게 둥글고 푸른 지구는 또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갈 거고요. 바이든 때문에 우크라이나라는 멀쩡한 나라가 러시아에게 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만도 중국에 넘어갈까요? 대통령이 복귀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오늘 이슈 1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광고 시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